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늘 하듯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ZIYON 7235 그분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제인 킴 보내주셨습니다. 또 K송 늘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슈퍼 땡스 보내신 분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 서지혜님, 그 다음에 히노테소프 HINOTESOPH, 그 다음에 문라이트 서지혜님, 히노테소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이분들은 계속 전에도 다 보내시는 분들인데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선봉님도 역시 계속 보내주시고 유인신님, 그 다음에 송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서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성함이 되게 낯에 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그 광고는 그 정도 하고 지금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라간 그 페이퍼 클립 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고 그 내용을 들으면 너무 깜짝 놀랄 내용이죠. 그 사진 한 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들, 독일 그 히틀땡을 위해서 일하던 측근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그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좀 얼굴이 젊죠.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그 안에 사진 안에 들어있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그 히틀땡하고 일하던 충신들하고 그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놓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그 방송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랬던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그 아버지와 또 그 아들까지 이렇게 그 대통령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 말은 이미 했지만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그 방송을 하면서 뭐 모르고 있던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간간히 그 종이 클립에 대한 작전에 대한 얘기를 했으나 이번에는 좀 떠러하게 근본적인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하고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 부시의 아들인 이게 말이 좀 웃기는데 하여튼 조지 W 부시죠. 그 사람도 대통령을 했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난 방송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런 인텔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에, 내용이 좋다 이렇게 댓글에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올 거고 요 다음 방송에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제네시스 미션 그게 또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송을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최근에 인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또 요 인텔 위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하려는 말은 뭐냐면 지금 펜타곤이 이제 그 국방부죠. 그래서 국방부, 지금은 이제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나 또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정보국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팟캐스트를 하는 그런 쇼나 또 그 알렉스 존스 또 스티브 배넌, 그런 또 로라 루머, 특통의 측근이죠. 한국에도 관심이 많은 로라 루머 얘기는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로라 로간이라고 또 있어요. 풀스네임이 둘 다 같은데 이 사람도 특통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통의 아들인 단 주니어 등, 이들 지금 말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지금 제가 앞으로 하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주제가 뭐냐면 지금 영어로는 쿠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구데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단어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오픈리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구데타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현재 제가 방송에서 말한,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단계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그 마크 켈리라는 상원 의원이 특통이나 국방부 그런 장관을 얘기를 듣지 마라. 그 명령에 따르지 말고 거역해라. 그렇게 하면서 밀리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종하지 마라. 그들은 그거를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그러면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게 특통이 그 사람들을 세디셔스 6, 6명이 그래 동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란을 세디션이라는 건 반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란적인 뭐 이게 이제 형용사죠. 세디셔스. 그 여섯 이렇게 특통이 언급하면서 이거는 명이 반역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이죠. 죽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로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오픈 구데타가 이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이게 오늘의 인텔입니다. 이 내용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겠는데, 물론 일반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밀리터리를 분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피텍셋을 젊은이를 국방장관을 시켰을 때에 매우 매우 불만이 많고 젊은이가 이제 그 뭐 과거에 국방장관을 하려면 뭐 장군 출신이나 이런 사람을 시키는 게 이제 관례였는데 이렇게 젊은이가 지금 나서서 국방장관을 하니까 아주 뭐 패기발랄하게 지금 이렇게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죠. 근데 그거를 특통이 원했던 건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딥스나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발광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청문회 나와서 그 피텍셋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창피를 주고 제가 이제 여러 그 히어링을 들었는데 창피를 주고 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냐 스스로 물러나라 뭐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상원이나 하원에서 그런 히어링 할 때에 제가 그것을 중요한 내용은 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뉴스를 얻어야지
그거를 또 어디 방송에서 보도하는 카더라를 제가 되도록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를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피텍셋을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왜 그 800여 명 그 장군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퀀티콘가요? 거기서 해병대 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일부 체포도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저쪽 애들은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거 내가 뭐 거침없이 딥스가 마음대로 살던 그 세상은 이제 사라지어 가고 있고, 이게 보통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뒤에서 여파로 이미 이제 쫓겨난 사람도 다시 다 자기네 사람들로 다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그런 것이 진행돼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 그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트통이 뭐 아는 게 뭐 있냐, 저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니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얼마나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 트통 1기 때 지금 2기죠. 두 번째 돌아와서 두 번째죠. 근데 1기 때 행정부 때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FBI 국장을 하는 크리스 레이도 그냥 뭐 항상 그 딴지를 건다 그럴까요? 이제 트통 딴지를 걸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찌 저런 사람을 썼는고 뭐 기가 막혔잖아요. 그리고 뭐 말크 메도우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도 그냥 뭐 트통이 만나는 사람을 일일이 방해를 하고 아주 인사이드에서 참 너무너무 잘못된 일을 그 비서실장이란 자가 했죠. 그다음에 처음에 제임스 매티스라고 국방장관을 장군 출신을 세웠더니 그 인간도 또 그렇게 그냥 말을 좀 험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특통이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하고, 군은 내가 전문가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AG 어토니 제너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방 법무장관이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뭐 이거는 뉴스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이 트통이 임명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모든 것에 트통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길 트통은 현재 상황을 몰라. 그렇게 하면서 보수층도 이제 트통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일기 때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군사 작전이었다. 군인들이 가서 트통 보고 좀 출마해 달라. 내가 당신을 생명을 보호해 줄 테니 좀 출마해 달라 해서 그 오땡땡 대통령이란 사람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 그 힘모자들은 중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이제 트통을 세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명심하세요.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학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말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저부터라도.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그래서 이거는 특통이 뭘 몰라서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이게 군사 작전이다. 그래서 그 연장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특통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He knows what he's doing. 그래서
밀리터리가 특통을 세웠고 조금 아까 한 말대로 그리고 예를 들면 핏 헥셋이 국방장관이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기했지만 그 출입하던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출입 기자들을 이제 우리가 니네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겠어. 영어로 valid, vetted, valid 돼야 돼 니네들은. 그래 검증을 해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vet는 동사. 근데 제가 왜 또 이렇게 영어를 또 이렇게 하냐, 어떤 사람이 댓글에 영어 공부도 좋아요 뭐 이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영어 단어를 이런 단어를 썼다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귀에 확 들어옵니다. 그 소리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전부 NDA, 그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비밀 유지 각서죠. 그거를 쓰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그냥 나 여기 뭐 국방부 뭐 나 싫어,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 하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 뭐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앵무새들 같은 그 딥스의 마우스피스들이니까 그냥 다 나 여기 때려쳐 그러고 뭐 그 출입 기자 이렇게 그 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목에 걸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집어내 던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뭐 그 뒷소식은 제가 못 들었지만 제가 예상컨대 이제 돌아와서 결국은 검증을 받고 이제 출입 기자 노릇을 하고 있겠죠. 왜냐? 그거 뭐 안 오면 뭐 기사를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국방부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리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자들이 이제 어떤 특정인에 가서 뭘 묻고 지들이 이제 그거를 그 비밀 누설을 하면 이제 그걸 갖다 막 방송에다 하고, 그러니까 핏 헥셋 국방장관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 그런 방식은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국방부에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포머먼트, 그, 그 정보원이라 그래요. 그 소스, 그 소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쿱을 얻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기사에 올리고 방송에 올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못하죠. 리킹,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부터 이 국방부에서 짬짬이 이제 이렇게 그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제 장치를 걸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로라 루머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친트통이고 트통하고 뭐 직접 디렉트를 연락도 하고 이러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현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매우 큰일 났다 저기 저 나라 뭐 이러면서 그런 정보를 X에 계속 올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라 루머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이 여자가 그 국방부를 출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을 받은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이 있어야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 이제 그 다니면서 기자로 일을 하는데 인사이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 여자가 터트린 거예요. 이 내부에서 지금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방장관 핏 헥셋을 내치고 그런 바꾸려는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스 존스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까지 밝혔냐면 이거의 진원지, 이 지금 소식이 나온 그 진원지는
에, 육진원지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진원지는 에, 그 육군 장관 그 알미 세크리터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각 그 군마다 세크리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 장관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댄 드리스콜이에요. 드리스콜. 그래서 댄 드리스콜 오피스에서 지금 이 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알렉스 존스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이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트통에게 현재 이런 것이 진행 중이야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통이 또 태연하게 또 미친 척 하면서 뭐라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몰랐네. 어, 몰랐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몰랐던 것처럼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통이. 트통이 그걸 아주 잘한다 그랬죠. 제가. 아주 연극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로라 루머가 이런 정보를 왜 그러면 그 로라 루머에게 말하게 했는지 뭐 다른 아울렛도 많고 나갈 소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로라 루머에게 이런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알렉스 존스 쇼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했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왜 국방부나 정보국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로라 루머가 그래서 그 로라 루머에게 정보를 줘서 대중에게 알리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트통이 그 지금 현재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이제 뭐 알렉스 존스 나와서 뭐 이제 왕왕왕왕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X에 올리고 지금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고 지금은 이제 아예 대놓고 오픈리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메이저 무슨 그 주요 언론 방송은 뭐 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게 한번 이제 이런 게 방송에 올라가면서 이게 여파가 지금 뭐 그 리플 이펙트라 그러는데 영어로 그게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저러고 있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군인들이나 이제 또 군산복합체들 뭐 트통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DNC도 이제 그 민주당입니다. 데모크라틱 내셔널 커미니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그런 걸 아주 종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건데 이제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고 주요 언론은 지금 이런 보도를 역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캐나다나 유럽이나 어떤 그 미국하고 관심이 많은 국가들도 지금 이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금 터커 칼슨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난번에 마가로 인해서 이제 좀 분열이 일어났었죠. 그 얘기는 방송에서 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에, 음모,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대중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또, 어, 일이 일어나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아까 말한 밀리터리나 이제 트통이나 이제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은 그를 지금 그 구데타 그거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얘기가 지금 뭐
일파만파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알렉스 존스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사람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말한 그 OPQR 하는 STU 거기에 세 번째 글자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그 작전을 가짜라 그랬어요. 처음에 알렉스 존스는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이다 이러면서 이제 인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네시스 아프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거는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그건 요다운 방송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트통이 지금 새로운 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체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그것의 그 주 담당은 미국의 우주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군이 컨트롤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장군 출신이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그 스피치를 할 때에 제가 그거를 1시간짜리를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구축이 파이널리 이제 이번에 그 투통이 이그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내용에 이제 뭐 전기는 이제 세틀라이트를 띄우면 거기에서 나오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그 뭐랄까 에너지 소스로 사용하던 기름 그 석유 있죠. 그거는 이제 필요 없다. 내추럴 가스도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그런 에너지 소스가 현재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이 딥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록펠러가 장악한 그 석유 산업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80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방송에서 이제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제 이 세계의 인류에게 알려질 때는 말할 수 없는 대각성이 이제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저런 게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참 배반감 같은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밀리터리가 굉장히 가장 파워풀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그게 AI 인공지능하고 제가 늘 말해왔던 그런 어드밴스 테크놀로지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대중에게 그런 제네시스 미션 같은 거를 이제 선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여는 하나의 작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리렉티드라는 팟캐스트를 하는 클레이 모리스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UFO 얘기도 하고 UAP 얘기도 하고 뭐 저런 방송을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그 사람도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방송하고 럼블을 제가 했던 데 있죠. 거기서도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럼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럼블에서 방송하다가 유튜브로 돌아왔죠. 그래서 저는 또 그 얘기는 지금 아직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모리스 팟캐스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지금 뭐 5D나 6D 그러니까 5차원이나 6차원의 그런 장기 장기를 두는 거니 이걸 따라잡지가 못하겠다 요즘. 그리고 특통이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도대체 그냥 킵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타드 블렌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한 내부에서 그런 국방장관도 몰아내고 뭐 이런 그런 구데타를 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한 티나 피럴스 얘기를 했죠. 그 콜로라도주에서 2020년 선거가 그게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했다가 이제 뭐 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 여자가 있는데, 그 처음에 그런 얘기하면서 최초로 복역하는 가버먼 오피셜이에요. 정부 관리인데 그 여자를 이제 죄가 없는데 저렇게 들어갔구나 하면서 이제 나오게 하려니까 그거 못 나오게 막는다고 타드 블렌치가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 CIA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에린 루카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주동해서 지금 그 구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로라 루머가 이제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폴스네임이 같아요. 근데 이제 라스네임은 물론 다른데 라라 로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친트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에, 이런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그런 사실을 이제 라라 로간도 이제 밝힌 거죠. 그런 미디어 SNS 같은 데 올리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런 반역자들이 결국은 그런 타드 블렌치 같은 사람도 이제 트통이 뭐 지금 그런 자리에 앉혔는데, 아니 도대체 뭘 모르고 한 거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한쪽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걸 몰라서 안 쳤냐. 인텔리전스의 리포트가 얼마나 막강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왜 어떤 그러는 사고 뭉치가 하나 나와서 뭐 그런 일을 핵책을 해야 그거를 그 범죄자를 드러내고 결국은 그 모든 주변의 사실들을 알리면서 결국은 그 주위가 깨끗하게 알려지면서 청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게임 티어리라고 그래요. 게임 티어리.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2020년 8월 달에 방송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아니 도둑이 지금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는 순간도 다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찍고 있으면서 야 너도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도둑이 그냥 아이고 나 잡혔네 하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도둑질을 하게 가만 내버려 둬야 그 범죄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사진도 찍고 실제 그 자료를 수집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러고 도둑질을 하고 갔어요. 간 다음에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 도둑이 완전히 범죄를 하는 현장을 완전히 증거로 대면서 그 도둑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2020년 8월 달에 그 다른 유튜브 채널이 인터뷰 좀 해달라 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죠, 그분이. 근데 찾아와서 나한테 그 미국 소식을 좀 알려달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비유를 똑같은 비유를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얘기도 게임 티어리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그런 애를 안 쳐서 그런 애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질러야 그거를 또 저지르게 두고 증거 수집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근데 이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그래서 트통이 뭘 알지도 못하고 뭐 저렇게 그냥 자기 말도 안 들을 사람들을 저렇게 막 뭐 뽑아놔서 뭐 지자리에 앉힌 거야 이런 얘기는 이제 아닌 거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사 작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거 일기 때 FBI 국장이 크리스 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의 역할을 너 이렇게 역할 해 이렇게 하고 자기의 파트를 play his part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 딥스 쪽에서 일기 때 딥스 일기만 해도 지금 2기와 비교하면 뭐 트통이 아주 그냥 황무지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냥 사방이 적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서 크리스 레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저거 뭐 또 크리스 레이 같은 사람을 또 FBI 국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 막 우라통이 터졌죠. 아니 저 뭐 저런 사람을 뽑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에, 그 딥스 쪽에서는 그 사람 시킨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저 트통이 저 아주 그냥 장님이구만 저런 사람을 또 뽑았으니. 근데 그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그 크리스 레이가 FBI에 들어가서, FBI가 그 뭐 아주 그냥 딥스의 온상 아닙니까? CIA처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많은 데이터나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기저기 보내고 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백업을 해가지고 아예 그들이 필요하면은 그 딥스가 여차하면은 이제 다 정보를 지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워도 뭐 백업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 뭐 트통이 뭐 러시아하고 뭐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트통을 몰아내려고 그 게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앞으로 그거 사라진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또 기어 올라와서 또 그거에 대한 연루됐던 사람 다 잡아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페이션트 하지 말라.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 치고 인내 없이 그렇게 굴지 마라.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게이트나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부상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다 연루됐던 자들을 다 밝혀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한 얘기 초장에 제가 앞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얘기한 피트 헥스 국방장관 내보내 저기 몰아내려고 하는 그것도 뭐냐? 그럼 쇼다 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펜스라는 건 방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거를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국방부라고 했던 그 국방부를 트통이 이번에 2기 들어오자마자 야 이름 바꿔.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워 전쟁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펜스 누가 적이 오면 방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펜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펜스다. 그러니까 뭐냐? 디파트먼트 오브 워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펜스라는 건 이제 공격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이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통은 전쟁 중이다. 그래서 전쟁 시 월타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전쟁 시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오퍼레이션 작전이 지금 뭐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트통이 평화시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죠. 뭐 앞에서 뭐 총 쏘고 뭐 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보내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제 많이 밖으로 나왔죠. 우리가 많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트통 나갔을 때 4년 동안은 우리가 비하인드 씬에서 흰모자가 일한 거라 우리는
아이고야, 답답하다.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해드린다고 제가 지난 4년 특통 나갔을 때 열심히 또 그런 인텔을 전했잖아요. 그게 이제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픈리 많이 나와서도 합니다.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최대한 많은 거를 아예 이제 일반 사람 국민에게 이제 세계 국민 인류에게 이제 알릴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그 현재는 지금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제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그 낡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의 인프라가. 그래서 트통이 이제 대통령 돌아와서 되자마자 백악관에다가 이제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손정의라는 그 어, 마, 마사요시인가요? 일본 이름은. 그리고 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그 다음에 제 레리 앨리슨 얘기는 방송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샘 얼트만, 제 챗GPT 회장 샘 얼트만. 그렇게 세 명을 불러가지고 손정희는 이제 한 우리 셋이 합쳐서 한 500 빌리언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거야 이러면서 티통이 아주 그 사람들을 아주 나와서 한마디씩 하라 그러고 막 이런 모임을 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티통이 뭐라 그러냐면 스타게이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스타게이트나 골든돔 같은 거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그런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소개한 제네시스 미션과 다 졸졸이 연관이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거고 제네시스 미션은 이제 밴딩 스페이스 앤 타임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이제 AI과 합쳐져서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거의 흐려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네요. 그건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전으로 해서 모든 사실이 알려질 거다. 특정 단어는 제가 피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얘기로 좀 주제를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찰리 신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한 2달 전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긴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이제 남자인데 자기가 남자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땡땡이였대 자기가요. 그런데 이제 지가 그랬지만은 지금 보니 자기가 너무 많은 그런 안 좋은 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계몽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 그거 말입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좀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의 디스클레이머라고 이제 제가 확실하게 밝히거나 하나는 그런 동성 땡땡 그거에 대한 저는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던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할리우드의 셀레브리티들이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어두운 삶들을 살죠. 아주 성적으로도 완전히 그게 왜곡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주 거기에 아주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신 땡땡 그런 얘기를
제가 그게 이제 성향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또 이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지난 방송에서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이 인제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제 뭐 인물이 좀 있고 뭐 그런 어떤 액팅 그런 연기하는 데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제 어디로 몰려드냐? 할리우드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서 이제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할리우드의 식당 같은 데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제 뭐 영화사 뭐 제작사 뭐 감독이랄지 뭐 중역들 이기저기티브를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면 에 그 뭐 단역이라도 인제 맡게 되면 인제 럭키한 거죠. 그러면 인제 그런 걸 맡으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에 "너 NDA 사인을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NDA라는 게 웃기는 게요.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막 그게 뭐 수백 장까지는 아니겠죠. 한 수십 장 정도 사인을 해. 그럼 지가 사인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인하면. 근데 그 사인을 하고 나면은 온갖 악한 것을 걔네들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너 사인했잖아." 그리고 "이거 다 연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야. 이런 걸 다 배워야 돼. 우리가 하랜 대로 해." 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뭐랄까 force 강요를 하고 인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제 sign the contract 그러니까 컨트랙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인제 뭐 "너 이거 네 역할 하는데 이거 다 준비하는 과정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음 그런 해를 당하고 인제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트통이나 캐시 파텔 FBI 국장은 결국 지금 제가 말한 그런 할리우드에서 많은 나쁜 짓을 한 자들을 기소하고 처벌을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많은 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내전 수준의 상태까지 가면 그거 거의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랬죠, 미국 안에서. 그래서 그러고 그 끝에 쿠데타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그들의 어두웠던 그런 다크 스타프라 그랬으니까 그런 게 밝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 신 영화배우가 지금 왜 그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평생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와 가지고 그런 거를 밝히고 "내가 그랬었나."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이유는 그가 인제 길을 깔아 놓는 거예요. "Pave the way." 그랬으니까 길을 깔아 놓는 거야. 몰라 다른 액터들도 배우들도 "나와. 니네들도 come out 해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하나의 시작에 인제 그러한 길을 열어 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리우드의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인신 땡땡 그런 거고 그다음을 인제 밝히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PDD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랩 뮤직이라든지 인제 흑인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이제 막강한 권력을 주장한 후루두르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제 체포도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놔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들리는 이거 인텔은 뭐냐면 트통하고 딜을 쳤다 그래요. 이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또 쓰임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스 땡땡이나 할비 와인스타인이라고 또 아주 악명 높은 그 많은 배우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결국 다 이제 밝혀지고 알려지면서 이제 적절한 벌을 받겠죠. 그래서 트통은 그 앱스 땡땡을 하나의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CIA나 모사드나 이제 MI6 같은 그런 각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마치 그들이 이제 앱스 땡땡을 사용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뱅킹이나 또 빌리어네어들, 억만장자들 또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딥스가 쓰던 그런 앱스 땡땡을 이용해서 역으로 트통이 이용해서 그들을 잡는데 지금 쓰고 어, 있다. 앱스 땡땡이 그게 이제 그렇게 이용이 오히려 돼서 저 딥스를 트랩에 빠뜨리고 뭐 그들하고 결탁했던 여러 기록이 나오면 뭐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못 들어도 FBI 안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인텔입니다. 그래서 FBI 안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청소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국방부 청소도 제가 피트 엑세지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800여 명의 장성들을 모아놓고 뭐 그다음에 그때 청소도 일부 이루어졌는데 그 청소는 그때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들도 뭐 있잖아요. 많은 뭐 17개가 있으니까 그런 데 안에서 얼마나 그 딥스가 그 박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박혀 있는 애들을 다 이제 그 청소를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 뭐냐? 그 청소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트통은 이제 그 FT 땡땡 카드로 사용해서 많은 연관자들 뭐 거의 다죠. 뭐 리더라고 하는 자들은 각 분야에 그들을 그래서 다 이제 다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고 벌받게 하고 이제 인다이트 한다 그랬으니까 기소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 나온 영화가 뭐였죠? 타이타닉. 거기에 나온 그 배우, 그 막강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아놀드 스왈츠네거 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죠. 그 사람도 젊었을 때에 이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그런 것도 밝혀지고, 2026년에는 이제 많은 내부 고발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걸 밝히고. 그래서 찰리 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은 코리 햄이라는 애가 있어요. HELM, 햄. 근데 이 사람이 찰리 신한테 엄청나게 어린아이가 이제 어뷰즈를 당하고 또 그 다음에 감독들도 그러고 이제 영화 촬영하면 트레일러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 그 차인데 그게 집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안에서 생겼던 일들 이런 거를 이제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 고통을 그래서 건디지 못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또 그 코리 이름도 같은데 이제 성은 다르죠. 그리고 코리 펠드만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리얼리티 쇼를 찍는다고 아이들이 아역이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 하는 일 가운데서 이 어른들한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남용을 당한 거죠. 그래갖고 얘가 도저히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할리우드에서 잘하는 아역 배우들의 잘하는 과정 얘기를 한다는 리얼리티 쇼인데 그게 로스트 보이즈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퍼니하게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TV 쇼죠. 그럼 찍으면서
이 아이가 그걸 견디질 못했어요. 코리 햄이.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을 복용하고 아주 심하게 그러면서 애가 무너져 버리면서 결국 못 참고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펠드만이라는 애도 역시 같이 당했고 실제 일어난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리 헬문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펠드만은 이제 자기가 생명을 위협을 느끼니까 어느 정도 뭐 이규제큐티브 중역들 영화사 중역들 사람 몇 개만 얘기하고 가족도 자기 친구들도 위협을 받으니까 한두 명 이름만 네임 네임스라고 그랬으니까 이규제큐티브 이름만 밝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찰리 신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밝히면서 그동안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이거를 무브먼트로 만들어서 이제 할리우드를 이제 뭐 정화시킨다랄까 뭐 그런 무브먼트의 기수 선두주자가 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할리우드의 기존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냐면 아예 무슨 강압을 해 우리는 강압도 없었어 뭐 우리들이 무슨 의식을 치러 그런 의식 치르는 거 그런 거 없어 이러고 이제 하고 강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걔도 동의해서 나랑 그렇게 괜찮다 그래서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멜 깁슨이라든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 만든 제작자 멜 깁슨 예수님 잘 믿죠. 그 사람하고 존 보이트는 그 영화배우 여자 안젤리나 졸리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예요. 근데 상당한 우파입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인데 그래서 존 보이트라든가 짐 카비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서 예수님 역할을 한 짐 카비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리우드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7년까지 세계의 주요 회사를 사들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사들이는 회사 하나가 이름이 넷플릭스인데 한국 사람들 넷플릭스 많이 알죠. 근데 넷플릭스가 워낙 사악해가지고 거기서 제작비를 들여서 한국에서 뭐 영화라든가 무슨 드라마를 만들면서 그게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성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주 굉장히 그 사악해졌죠, 내용이. 그게 이제 넷플릭스 그런 자본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뭐 저는 뭐 보지 않지만 하여튼 뭐 되게 이노센트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물이 들어버렸죠. 근데 그 넷플릭스가 엄청 사악한 딥스의 기업인데 그들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문화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주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머스크가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세계 회사를 사들일 거다라고 나왔고, 근데 거기에 동시에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뉴스가 이게 이제 뭐 일반 방송에도 발표한 내용인데 넷플릭스가 현재 워너 브라더스와 HBO, 맥스 그런 회사들을 지금 82.7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827억 달러죠. 그거를 들여서 HBO와 맥스를 넷플릭스가 사려고 논의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걔네들을 다 사들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넷플릭스를 일론 머스크가 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요 정도 오늘 마치고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로 그 구독료 보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멤버십 얘기 또 해야죠. 멤버십 지난번에 멤버십 전용 방송 들으시라고 제가
올렸고 4편, 그리고 멤버십 1, 2편을 3편을 못 들으시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라나 방송 원래 플랫폼으로 가셔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까지 올린 방송이 모든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한참 내려가시면 그 멤버십 전용 방송 1, 2, 3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들으시고, 하여튼 멤버십을 하는 즉시 멤버십 전용 방송은 1편부터 지금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전용 방송의 내용은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멤버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라나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멤버십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께 영광 돌리고,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